너무 무리하게 매입을 한 거죠.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때 당시 이 상미 부지를 매입을 할 때 1억 5,590에 됐어요. 평당. 현재 시공능력 평가 16위에 해당되는 태형건설마저도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중견건설업체,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대형건설업체들도 그 위험성이 얼마까지 퍼져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우리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6위, 알짜 중견기업으로 꼽히던 태형건설을 순식간에 부도위기로 몰아넣은 성수동의 한 오피스 개발 사업장입니다. 오가는 사람 없이 폐공장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태형건설과 이지스 자산운용은 2022년 6월 해당 부지 1,100여 평을 1,60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성수동 오피스 2개발 사업부지인데요. 태형건설은 노후화된 창미공장을 철거하고 오피스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지면적 3,834제곱미터, 연면적 33,376제곱미터인 지하 6층에서 지상 11층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입 직후 철거가 됐어야 할 공장은 여전히 남아있고 현장은 방치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지스 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 주도하고 태형건설이 약 30% 시행지분과 책임준공 의무를 갖고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PF 브릿지론 480억 원을 토지비로 조달했습니다. 48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대출 잔액은 43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400억 원을 지난달 28일까지 최종 상환해야 했지만 태형건설은 해당 날짜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중견건설사가 400억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 셈입니다. SBS 등 계열사를 갖고 있는 자산 11조 태형그룹 계열 태형건설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건 부동산 호황기에 부동산 불패론을 믿고 비싼 땅값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불패론의 저주인 건데요. 현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들은 2021년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붐이 일면서 시행사 이지스 자산운용사와 태형건설이 비싸게 땅값을 올려 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매입을 한 거죠.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때 당시 이 상미 부지를 매입을 할 때 가격이 좀 높았어요. 1억 5,590에 됐어요. 평당. 당시 평당 1억 5천만 원대면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걸까요? 성수동 일대 토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2022년 이지스 자산운용은 인근 땅값에 비해 2배 높은 가격에 사들였고 당시 최고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리한 금액으로 매입한 탓에 성수동 일대 땅값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된 현장이지만 정작 사업은 중단됐고 중견건설사는 워크아웃 신청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여기 1,000평짜리가 8천만 원에 팔렸었어. 이 사람들은 그냥 가감하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더라고. 지식산업센터 그렇게 크게 지으면 땅은 지금 이게 최고로 비싸게 팔로 멈춰있다. 2021년만 해도 저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사업만 벌이면 완판이 된다는 부동산 불패론이 건설업계를 휩쓸었습니다. 태형건설은 이 시기에 특히 투자용 부동산 상품에 미친 듯이 자금을 퍼부었는데요. 구로 지식산업센터, 성수동 오피스 1, 2, 3 개발사업, 강릉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독산동 노보텔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태형건설의 PF 보증액은 지난 2020년부터 급격히 뛰었는데요.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린 사이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PF 보증액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태형건설이 뛰어든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도 미분양이 확산하면서 태형건설의 자금줄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PF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48개에 달합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사이 태형건설의 지배주주 지분,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액 규모는 236%에서 593%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400억을 이제 갚지를 못하고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때문에 또 강자 채권단들이 다 모일 거잖아요. 채권단들이 협의를 좀 하겠죠. 태형그룹은 알짜로 평가받는 에코비트와 골프장 블루원 등을 처분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 물류, 레저 등 모든 사업 부분 매각을 시도해 현금 1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태형그룹의 대표 계열사 중 하나인 SBS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채권단에 내비쳤는데요. 90세의 나이로 최근 경영 복귀를 선언한 윤세영 회장이 SBS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사 결과 태형건설 부동산 PF 관련 채무가 3조 원대가 아닌 10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지막 보루인 SBS 매각설도 끊이질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건설 인건비 상승으로 향후에도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의 워크아웃은 건설업계를 비롯해 금융시장까지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공능력 평가 16위에 해당되는 태형건설마저도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중견 건설업체,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대형 건설업체들도 여러 가지 부동산 PF의 책임 보정 등으로 엮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얼마까지 퍼져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우리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의 워크아웃은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100에서 300위권의 시공사들의 워크아웃 결정은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지만 태형건설의 규모를 고려하면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PF 문제가 올해 금융 이슈로 대두될 만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경색된 상황에서 제2, 제3의 태형건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땅누나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땅짚고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땅짚고는 더 좋은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